자, 안녕하세요. 책보고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북한이 우리의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고 또 북한에는 얼마나 많은 유적과 유물이 남았는지 항상 의아심으로 여러 가지 자료를 모으고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책은 제가 15년 전에 구입한 평양에 있는 중앙역사박물관입니다. 이 책은 한국에서 편집을 했고요. 북한의 가장 중요한 평양역사박물관에 있는 유물을 소개한 도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국에 이렇게 국립박물관이 열 몇 개가 있고요. 북한에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박물관은 평양역사박물관, 그 다음에 또 개성에 있는 고려박물관입니다. 자, 서울이 조선시대의 한양, 한성, 수도였기 때문에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정체성을 확립을 하기 위해서 평양과 개성, 즉 고구려와 고려의 역사에서 정체성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평양과 개성, 유물과 유적들이 많아야겠죠. 자,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북한 평양에 보면 이제 우측에 있는 첫 번째 건물이 이제 중앙역사박물관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박물관에는 고조선부터 고구려 백제 신라, 고구려, 고려, 그 다음에 이시조선, 이조라고 하죠.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은 한국에서 편집할 때 쓴 내용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것도 이제 한국에서 편집할 때 넣은 지도인데, 여기 보시면 비파형 청동검이 산동반도에서도 많이 출토가 됩니다. 고조선의 강역이 최소한 산동반도를 포함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제 이 왼쪽으로는 더 이상 발굴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왼쪽은 모르는 거죠.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배우는 한국사는 산동반도가 아예 지워진 채 만주까지만 고조선의 여경인 채 역사를 더 줄여서 배우고 있습니다. 참담한 노릇이죠. 자, 단군릉입니다. 평양의 단군릉.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한은 이제 고구려와 고려의 뒤를 이은 정체성을 확립을 하기 위해서 고조선까지 띄우는데, 이제 94년도에 이렇게 단군 왕릉을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몇 대 단군인지 모르고 단군의 뼈가 발견됐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평양을, 북한의 수도인 평양을 내세우기 위한, 역사의 정체성을 내세우기 위한 유적이죠. 실제로 단군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뭐 몇 대 단군일 수도 있고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낙랑국의 유물도 있죠. 북한에서는 이제 낙랑국과 낙랑군을 별도로 봅니다. 우리나라처럼 이제 함께 두리뭉실 해석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양역사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는데, 자, 이제부터는 이제 한번 고구려와 고려의 유물들, 북한이 얼마나 갖고 있나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는 그 유물들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중국에 있는 이 광개토대왕이나 무덤들까지 집어넣었어요. 자, 여기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해드리면, 이제 장군 총이죠. 이게 장수왕의 무덤이라고 추정하는 건데요. 이제 총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주인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광개토대왕의 아들 장수왕의 무덤일 것이야라고 얘기를 하지만 입증된 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총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자, 이 지도도 지금 틀렸는데요. 한국에서 편집할 때 틀렸는데, 이 국내성 지반이라는 건 북한이 아니고 중국 땅에 있어요. 이렇게 압록강 흐르는 위쪽에 있단 말이죠. 지도가 잘못됐습니다. 자, 우리가 볼 거는 이제 이 북한에 있는 고구려와 고려의 유물, 또 유적을 보실 건데, 보시면 이제 평양에 있으면 아래 이제 황해도점, 안압고분들, 뭐 강서고분들 이렇게 있습니다. 아래쪽에 주로 많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자, 이거는 이제 평양역사박물관이랑 상관없는 내용인데, 고분을 보시면 안악 3호분이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고분인데, 이 고분에는 고구려의 계마무사들, 또 고구려의 행렬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래서 계마무사, 뭐 아니면 도끼를 든 사람, 창병, 뭐 다 이렇게 엄청나게 그려져 있고, 자, 이 묘주의 초상화도 그려져 있습니다. 왕후까지. 근데 이게 누군지는 아직 정확히 몰라요. 근데 이런 그 고구려의 엄청난 행렬도가 그려져 있는 걸 발굴이 가능했던 이유는, 이 무덤이 1949년, 일제가 1945년도에 망했으니까 1949년도 해방 이후에 고분이 발견이 돼서 이 벽화가 남아있는 겁니다. 이게 일제시대 때 발굴이 됐으면 다 지워졌을 거예요. 중국 땅에서도 지워졌을 겁니다. 그리고 또 1976년에 또 발굴될 고분이 있었죠. 덕흥리 고분인데요. 자, 이 고분에서는 13명의 태수가 할애를 하는 벽화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 13명의 태수가 아래 어디 태수라고 다 적혀 있는데요. 이 태수의 위치가 지금 현재 북경부터 시작해서 산서성까지의 태수들이 할애를 하는 벽화가 그려져 있었어요.
유주자사 진해 무덤인데요. 이때 우리나라 뉴스에서도 난리가 났었습니다. 고구려, 북경까지 차지했었다. 뭐 이런 뉴스가 났었죠. 이 당연한 내용이죠. 본토가 북경이니까요. 자, 이 벽화가 남겨져 있었던 이유는 1976년도에 고분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현재 이 식민지적인 사대주의적 해석으로 유주자사 진이 원래는 이제 한족인데 이 남한에 와서 묻혔다. 이 북한에서 지금 황해도에 와서 묻혔다. 이렇게 이상하게 해석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불교적인 유물도 있고, 등자도 있고, 토기도 있고, 기와도 있습니다. 기와도 있고, 이 발에도 보시면, 이 당시에 15년 전에는 발의 영토를 여기 랴오닝 반도까지 그렸어요. 하지만 지금은 더 축소가 되게 이렇게 발의 영토를 줄여서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있죠. 그러니까 시대가 점점 변할수록 우리 삼국과 발의 영토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지금 현실입니다. 여러분, 책들을 보신 말이죠. 자, 이제 고려가 나오는데요. 자, 고려를 보시면 고려시대 때, 이것도 이제 한국에서 편집하면서 그린 지도인데요. 고려가 있으면 그 왼쪽에 이제 거란이 있어요. 요 나라가 카자흐스탄까지 점령하는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송이 있고, 그 옆에는 황하의 서쪽이라 해서 서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토번, 지금의 티벳이 굉장히 강했고요. 그 다음에 대리국, 엄청나게 강한 대리국이 있었고, 월남 아래쪽에 이제 대월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당나라 때부터 시작해서 이 서쪽에는 다 기만민족, 토번, 그 다음에 대리, 대월, 이 강력한 나라들이 당나라를 압박했고요. 또 송나라까지 압박을 했었어요. 정신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당나라부터 송나라까지가. 자, 이런 나라들이 한반도까지 와서 침략을 하려고 군수 문자를 수년 동안 지원을 한다? 어불성설이죠. 그리고 한반도까지 침략을 뺏지를 못하고 돌아가서 오직 도독부만 둔다? 어불성설이죠. 지리적 특성을 무시한 영토관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고구려의 이제 왕건릉, 왕릉들 한번 보실 건데요. 자, 보시면 이 개풍에 있는 고려의 왕건릉인데, 이제 왕건릉이 원래 이랬는데, 자, 94년도에 새로 조성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944년에 이제 왕건릉이 축조가 되었으나, 자, 외적이 침입할 때마다 옮겨서 4번이나 이장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여러분 가장 미스테리한 게 뭐냐면, 여러분 고구려의 왕의 계보가 쭉 있죠? 고려도 왕의 계보가 있습니다. 신라도 엄청난 왕들이 있습니다. 중국의 현재 낙양, 그리고 시안에는 이 무덤에 보면 앞에 이제 묘비명이 있어요. 그리고 무덤을 파면 묘지석이 있습니다. 이 황제는 어디서 태어나서 어떻게 죽었고, 어떤 식으로 살아왔고, 가족은 어떻고, 이런 내용들의 묘비명과 묘지석. 여러분 제사하러 갈 때 이 우리나라 봉분에도 다 있잖아요. 그렇죠? 묘비명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 황제의 묘지에도, 이 왕의 묘지에도 묘비명, 묘지석이 무조건 있는 거예요. 중국에는 그런 박물관이 따로 있습니다. 묘지석을 모아놓은, 묘비명을 모아놓은 박물관, 또 탁본 박물관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그 많은 고려의 탁본 중에 고려 황제, 고려 왕의 묘지석과 묘비명 있습니까? 우리가 왕의 계보에 나와 있는 그 고려 황제, 그 다음에 고려 황제의 계보에 나와 있는 그분들의 묘지석, 묘비명이 있냔 말이에요. 수많은 왕가의 친척 왕자나 왕후 말고 계보에 나와 있는 묘지석과 묘비명이 없죠. 있으면 저 좀 보여주세요. 다 이거 비정 아닙니까, 이거 다. 한반도가 고려의 본토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개성에 있는 고려의 왕궁은 산 비탈길에 있어요. 왕궁이라 하면 사각형으로 반듯하게 해자가 있고 각종 해외의 사신들과 또 물류의 공급이 원활하게 평지에 있는 게 기본 상식입니다. 지금 개성에 있는 고려의 왕궁은 별궁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묘지석과 묘지명이 없어요. 네. 북한도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나서
이제 고구려와 고려의 정체성을 위해서 유적과 유물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죠. 자, 그다음에 청자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청자를 보시면 여러분 이 고려 청자 같은 경우는 일반 청자랑 다릅니다. 일반 도자기를 굽는 방법과 다르게 이렇게 도자기를 칼로 새겨서 흰 흙과 검은 흙을 메운다. 그래서 이 상감 청자 기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얘네들은 뭐라 부르냐면 무늬박이 청자다. 무늬를 박아 놓으니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만큼 화려했다는 얘기입니다. 고려 청자가. 이 청자의 기술은 왜 조선시대에 퇴화됐을까요? 이 고려 청자를 만들 수 있는 토질, 그 다음에 기술, 장소가 바뀌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자, 그리고 이제 이시조선에 대한 이제 유물들이 나오는데, 백자 위주로 많이 나오고요. 별로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셨고, 갑옷도 당연히 있겠죠? 지금 이순신 장군이 착용했다는 그 조선시대의 그 유명한 두정갑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조선시대 두정갑이죠. 우리나라 이제 광화문에 있는 이순신 장군 동상이라든가 또 여러 군데에 있는 이제 이순신 장군 동상들은 이런 두정갑의 고증을 제대로 못 해놨어요. 왜냐하면 1960년대, 70년대 고증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 대충 만든 동상이라서 다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유물들이 남아 있어요. 두정갑이 조선시대.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이 북한이 자랑하는 평양역사박물관에 있는 유물들을 보셨습니다. 어떠세요? 별거 없죠. 개성고려박물관도 마찬가지예요. 별거 없습니다. 이 왕릉들의 묘지석 묘비명이 없어요. 왜? 이 황제들의 신라도 마찬가지죠. 경상도에 묘지석 묘비명 탁본이 없습니다. 그냥 다 추정한다. 글씨가 하나가 같으면 다 추정한다. 비전한다. 예전부터 이곳을 그렇게 불렀다. 조선시대부터. 자, 백제도 문영 왕릉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마왕인데 마자가 일본석에 있는 마랑 동일하죠. 삼국사계에 적혀있는 그 마자가 아닙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도굴의 흔적도 있고요. 일본이 지정해준 그 역사 그대로 아직까지 배우고 있다. 일본이 우리나라 단 하나 묘지석이 나타난 문영왕릉, 그 왕릉도 일제가 조작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왜냐? 일제시대에 도굴로 유명한 가르베지온이 한반도에 이 고분들을 약탈을 하면서 약 1000여 개를 본인 스스로 봤다고 기록해놨습니다. 다 뜯어가는 거예요. 묘지석, 묘비명이 없어야 되는 이유, 또 이곳에 없는 이유,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을 감추기 위해서 없을까요? 왜 중국 대륙에는 그 많은 짧은 역사의 황제들, 왕까지도 묘지석 묘비명이 남아있을까요? 자, 오늘은 북한에 있는 가장 유명한 평양역사박물관의 유물록을 보셨습니다. 책 보고 있습니다.